오늘 뉴스 이노베이션 출발하겠습니다. 뉴스 브리핑으로 출발하겠습니다. 황민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황민호 기자.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 방송 앞서 전해드렸습니다만 내일 밤까지 더 많은 비가 내립니까? 예, 그렇습니다. 잠시 후 저녁부터 비가 거세지고 내일 아침까지 중부지방에 최대 시간당 30에서 50mm의 호우가 내리겠습니다. 예. 수도권, 강원 내륙 산지, 강원 중남부 동해안, 충청엔 내일까지 50에서 100mm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 남부, 강원 남부 내륙, 강원 남부 산지, 충청에는 최대 150mm 이상, 서울과 인천, 경기 북동부 등 경기 남부를 제외한 수도권과 강원 중부 내륙 산지에는 최대 120mm 이상의 비가 오겠습니다. 예. 그래서 산사태 위험에 대비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해서 청문회를 열기로 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법사위가 오늘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법사위원장이 정청래 의원이잖아요. 예. 제가 이제 아침 전을 CP를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출연 요청을 드렸어요. 정중히 거절당했습니다. 아, 이거 좀 할 얘기 많을 텐데 좀 민감해서 그런가 바쁘니까요. 보죠? 바빠서 예. 그런 것도 있고. 예, 다음에 꼭 나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세요.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단독으로 의결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뭐 당연한 거겠지만 여당 의원들은 굉장히 반발하고 퇴장했죠. 예,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 단독으로 이번에 청문회가 헌법 위반이라며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이틀간의 청문회는 야당 단독으로 열릴 전망입니다. 법사위는 26일 예정된 청문회 증인으로 김건희 여사와 그의 모친 최은순 씨를 채택했고 예.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형 목사 등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오, 다 포함되어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오는 19일에 그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주제한 청문회를 이제 19일 날 연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날은 최상병의 기일이기도 합니다. 증인으로는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강희구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이 채택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서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이라고 그러죠. 이제 최상병 특검법이라고. 그렇습니다. 예. 여기에 대한 제2 요구권을 이제 제가 했다는 얘기죠. 총리가 이제 제2 요구한 거를. 그렇습니다. 예. 윤 대통령은 지금 미국 하와이에 있는데요. 네. 대통령실은 오늘 공지를 통해서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최상병 특검법 제2 요구안을 제가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 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어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다시 한번 최상병의 명복을 빌며 유족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윤 대통령이 국회에 법률안 제의를 요구한 것은 이번 8번째이고 법안 수로는 15번째입니다. 자, 끝으로 말이죠. 그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대표 당대표 후보에게 보낸 문자 전문이 지금 언론을 통해 공개됐죠. 예, 그렇습니다. 이로 인해서 친윤계와 친한계 갈등이 좀 심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TV조선이 어제 보도를 했습니다. 김 여사가 한동훈 대표 후보에게 5차례에 걸쳐서 보낸 문자 전문을 보도를 했는데요. 예. 1월 15일 첫 문자에서 대통령과 제 특검 문제로 불편했던 것 같은데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정치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기분이 언짢아서 그런 것이니 너그럽게 이해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100배 사과드리겠다며 한 번만 윤 대통령과 통화하거나 만나는 건 어떤지요? 라고도 제안을 했습니다. 두 번째 문자에서는요. 모든 게 제 탓입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 어울리지도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라 이런 사달이 나는 것 같고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예. 세 번째, 제 불찰로 자꾸만 일이 커져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제가 사과를 해서 해결이 된다면 1000번 만번 사과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예. 네 번째는 며칠 제가 댓글팀을 활용해 위원장님과 주변에 대한 비방을 시킨다는 얘기를 들었고 네. 너무도 놀랍고 참담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자에서는
대통령께서 지난 일에 큰 소리로 역정을 내셔서 마음 상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큰 마음 먹고 비대위까지 맡아주셨는데 서운한 말씀 들으시니 얼마나 화가 나셨을지 공감이 간다고 적었습니다. 예, 황민우 기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 더 있는데 그만하겠습니다. 예, 그만하시죠 이제. 네. 내용은 나중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정치와 놀자 이대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을 소개해 주실 겁니까? 네, 이번 22대 여성 국회의원들을 조망해보고 그리고 의정활동 전반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아주 합니다. 재미로운이란 말은 없고 재미있는 순서군요. 네, 좀 기대가 좀 되시나요? 예,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저도 네. 조사를 해왔는데 이번에 네. 보니까 60명의 여성 정치인들이 당선이 됐는데 네. 역대 최다 숫자입니까? 네, 역대 최다입니다. 60명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모두 합한 의원 수인데 지역구 당선인만 따져보면 전체 당선인 254명 중에 6명은 36명에 그칩니다. 비율로 따지면 14.17%인 거죠. 예. 그런데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모두 합한 의원 수로 계산해도 채 2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여전히 뭐 많이 부족하긴 한데 네, 제가 또 알기로는 지역구는 별로 없어요. 비례대표가 많은 것 같아요. 약간 좀 그렇습니다. 예, 네. 지역구 의원은 좀 줄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어쨌든 전체의 30% 넘기지 못했기 때문에 네, 좀 아쉽다 이런 생각도. 왜냐하면 세상의 절반은 여성이기 때문에 아쉬운데 그렇죠. 네. 여성 의원들의 강점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그 어머니 같은 역할? 뭐 어떻게 보십니까? 약간 좀 저도 독일 메르켈 총리를 좀 생각을 했는데 네. 약간 포용의 리더십 이런 게 있지 않나 싶어요. 그거는 할머니 같은 이미지인데 어쨌든. 네, 약간 그 광주 지역의 유일한 여성 국회의원이죠. 예. 전진숙 의원 같은 경우엔 지난번에 저희 광주 BBS랑도 당선인 시절에 그러니까 인터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분이 갖고 있는 섬세함과 포용력 그리고 소통력을 강점으로 꼽기도 했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예.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주민들과 밀착된 방식의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 이런 설명도 하셨었는데 전진숙 의원의 말 들어보시죠. 예. 여성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섬세함과 그다음에 포용력과 소통력이 여성들이 되게 훨씬 강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은 그런 자세로 주민들하고 아주 밀착된 방식의 의정활동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전진숙 의원은 청와대 예전에 지금 정부 말고 네, 거기서 청와대 불자회라고 지금은 대불회라고 그러죠. 네, 거기 네, 활동도 네. 하셨던 분으로 제가 맞습니다. 알고 있고요. 네. 저하고 나이가 거의 비슷합니다. 네. 거의면은 몇 살 정도? 한 살 정도 차이 나고요. 네. 자, 근데 이제 말이죠. 3선 이상의 여성 중진위원 수도 많이 늘어났습니까? 네, 우리나라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의원이죠. 6선의 추미애 의원. 그리고 이번 22대 국회에 재입성하신 건데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에는 20대까지 서울 광진구 의뢰에서 이제 의원 활동을 이어오시다가 전략 공천으로 이번에는 경기 하남시 갑에 도전장을 내밀고 당선됐습니다. 예. 또 5선의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도 20대 국회 이후에 이번 22대에 재입성하신 건데 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4선의 서영교 진선미 의원 그리고 3선의 송옥주 의원과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등도 있습니다. 예, 조배숙 의원 참 옛날 분인데 최초의 제가 알기로는 여성 판사 출신 국회의원이 아닌가 싶은데 아, 그래요? 예, 네. 틀렸으면 뭐 할 수 없고요. 어쨌든 중진 의원들이 많이 포진해 있을수록 이게 그런 노하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맞습니다. 많이 후배들에게 전수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초선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근간을 두고 활동하는 데 있어서 다선 의원들의 노하우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고 배우는 게 크다고 하는데요. 전진숙 의원의 말 들어보시죠. 예. 다선 의원들이 3선, 4선 뭐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지역에서 뭔가 근간을 두고 뿌리를 내려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분들만의 노하우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는 많이 배우고 싶고요. 예. 여성 정신이 많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많이 늘어나려면 공천을 많이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어떤 노력이 필요합니까? 현재 뭐 사회 각계 여성들의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잖아요. 네. 더 많은 여성 정치인들이 국회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여성 보좌진을 키워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성 연대를 강조하면서 더 많은 여성 정치인이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으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실제로 여성 정치인들이 요즘에 이런 이슈 많잖아요. 젠더 이슈라 그러죠. 그렇게 네. 표현하는데
양성평등 문제라든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을 많이 주도하고 있습니까? 네, 18개 상임위원회가 있잖아요. 이번 22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중진 의원들이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민주당의 남인순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과 오랜 경력과 입법 활동으로 알려진 중진 의원들인데요. 그렇죠. 이들이 여성과 돌봄, 복지, 환경 그리고 보육, 교육과 보건, 의료 등의 문제를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개선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특히나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았는데 예. 여당에서 유일한 여성 상임위원장이라고 하네요. 예. 때로는 여성 정치인들이 더 독하게 또 발언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맞습니다. 뭐 사안에 따라 다르겠죠. 저는 약간 좀 네. 네, 제가 본 의원님들 중에 서영교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예. 발언도 시원시원하시고 그렇죠. 네, 좀 인상 깊게 본 적 예, 있습니다. 이화여대 총학생 회장 출신이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 여성 의원들이 입법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까? 네, 여성 정치인의 강점이었던 저희가 아까 말했던 포용과 섬세함을 보여주는 법안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서 8살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10만 원? 예. 지급하도록 법안을 발의했고요. 같은 당 김남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양육비 대지급제 도입 개정안을 발의해서 국가가 미지급된 양육비를 먼저 대신 내주고 이후에 채무자로부터 받아내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두 의원 모두 아이들의 생존권을 지키면서 안정적인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취지를 뒀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그 진영 간의 대결이 워낙 극심하다 보니까 여성 의원들도 나눠져 가지고 극심하게 지금 대치하고 있잖아요. 네, 아쉽습니다. 아쉬워요. 여성 정치인끼리 좀 네. 힘을 모았으면 좋겠는데. 네, 연대가 필요한 상황이긴 하죠. 연대. 네, 고대가 아니고 연대가 필요합니다. 네. 예. 네, 여기까지 하죠. 오늘은 정치야 놀자 이들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파상점이죠? 예, 권금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번에 저는 이제 뉴스로도 많이 봤는데요. 저희가 가장 많이 다룬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게 불교 무용 대전. 불교 무용 대전 취재를 다녀오셨죠. 7월 초에 막을 내린다고 지난번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지난 주말에 끝났습니까 다? 네, 끝났습니다. 네. 그 6월 7일이었죠. 6월 첫 주부터 매주 금, 토, 일 3일간의 일정을 4주간 반복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지난 6일 마지막 결선과 시상식을 진행하면서 한 달여간의 이 여정을 마무리했죠. 예. 좀 길게 했군요. 근데 이제 보통 그 마지막 날에 대학로에서 이렇게 야외에서 크게 하던데 그렇게 했습니까 이번에도? 이번에는 못했습니다. 뭐 야외에서 그- 안 했어요? 네, 원래는 말씀대로 해와 마로니에 공원에서 결선과 시상식을 열고 이제 지나가는 시민들도 함께 이제 보도록 하겠다 예. 했는데 그 계획대로는 못한 이유가 예. 지난 주말에 사실 비가 내렸죠. 비 예보가 있었고 실제로 비가 내렸습니다. 예. 그래서 공연이 진행이 됐던 성균 소극장에서 아. 예정대로 진행했습니다. 아, 거기 정말 아쉽군요. 비를 맞으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쉽지 그러게요. 않군요. 네. 그렇지만 아쉽기는 해도 이번 공연 성과는 아무래도 그간 10년 여정 중에서도 그 자체로 가장 크게 고무적이었다라고 다들 평가를 합니다. 예. 공연 개막 첫 주를 제외하고는 모든 좌석이 매진이 됐었어요. 오. 그래서 사실상 이게 한 달 열렸지만 3일 일주일에 3일만 열렸기 때문에 긴 시간은 아닙니다. 그러네요.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예. 때. 그런데도 이 4주 동안 한 2천여 명의 관객들이 이제 작은 지하 소극장을 방문하면서 관객석을 꽉 채웠다고 합니다. 특히 공연에는 이제 프랑스, 인도 분들의 외국인들의 관람이 늘었고요. 예. 기획자들 자체적으로 만족도 조사라는 것을 했는데 이 불자들만 공연을 봤을 것 같은데 만족도 조사 후 결과를 열어보니 이제 기독교나 천주교인들의 관람도 이어졌다라고 기뜸을 해주셨습니다. 그 공연 기획팀 예술문화단체 구슬주머니의 안수지 기획자 인터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족도 조사를 했었는데 이제 제일 만족하시는 부분이 다양한 무용 공연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점이
가장 만족스럽다 이런 대답이 많았고 불교가 아니더라도 뭐 천주교, 기독교이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불교무용대전이지만 종교가 상관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그런 공연이다. 뭐 프랑스 분들도 오시고 여러 국가, 인도 분들도 오시고 굉장히 여러 국가의 그 관객분들이 오셔서 외국인 관광객 분들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던 공연이었습니다. 예. 이제 안수지 팀장도 이제 무용하시는 분이죠. 자, 불교 그 무용을 이게 무용 대전 시작된 게 그 구슬주머니라고 그 네. 단체가 처음 맞습니다. 시작했고 네. 그래서 어렵게 시작을 했고 나중에 이제 조계종 문화부가 좀 주최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여전히 어려워요. 다시 또 구슬주머니가 지금 행사를 주도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굉장히 작게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많이 성장했군요.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네, 아무래도 해외 무용제로 이제 발전하기도 하면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인도를 주빈국으로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아시아 4개국의 공연을 선보였고요. 예. 또 각 무용가들이 관객들과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무용 작품에 대해서 서로 질문과 응답을 주고받고 또 평도 서로 나누는 등 무용가들이 관객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했다고 하는데 예. 이 자리에도 이제 뭐 일본, 인도 무용가들이 참석을 해서 뭐 어떻게 한국 무용과 좀 다른지 이런 좀 심도 있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눴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어쨌든 제가 예전에 경험으로는 인도나 일본 이런 분들 찾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많이 오시는군요. 네. 그래서 활발히 이제 대화도 하고 네, 그 인도식 춤도 있었고 네. 또 커뮤니티 댄스, 네. 커뮤니티 댄스요? 그러니까 네. 뭐다 모여서 집단으로 하나 보죠? 네, 집단으로 모여서 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춤이고요. 이제 공연했습니까? 그렇죠. 네. 그 제가 지난번에 경연을 봤을 때 불교 무용에는 승무만 있는 게 아니죠. 아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전통 창작 무용부터 무용 전공자가 아닌 말씀하신 이들이 그 참여하는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단체 커뮤니티 댄스 그리고 뭐 현대 무용 등 불교 철학이나 사상을 몸짓으로 표현하는 이제 공연들이 많았어요. 예. 이 한 22개 팀 중에서 7팀이 결선에 올라왔습니다. 예. 네. 그 중에 이제 올라온 작품들을 좀 예로 보면 스님들이 차를 마시면서 이 안정을 되찾던 이 다도의 풍습에서 착안해 인간의 고뇌와 정화 과정을 몸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카르마라고 예. 하죠. 불교의 업과 윤회 사상을 바탕으로 이 업보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괴로워하는 인간의 모습이나 뭐 이것을 해소해 나가는 과정까지 좀 심도 있게 몸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 정말 이 무용, 몸짓 이런 걸로 표현한다는 얘기인데 이번에 그러면 대상작이 나왔나요? 보통 뭐 해당자 없음 이런 경우도 있던데 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 예. 네, 대상이 나왔고요. 예. 그 무용가 윤소원 씨입니다. 그 나에게로의 여행이 대상을 수상했고요. 제목에서 유추가 가능합니다. 나에게로의 여행이기 때문에 이 불교의 명상 호흡이죠. 나를 돌아보는 이 명상 호흡을 통해서 한국 춤과 연결을 짓고 이제 네. 무용의 움직임을 가미해서 춤 명상이라고 하는 새로운 장르를 이제 자신이 만들어서 풀어냈습니다. 그 제가 작품을 봤는데요. 무용가는 그 가부자라고 하죠. 우리가 네. 양반다리라고도 하는데 결가부자를 한 자세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자신의 고개를 떨궈서 뭐 자신을 좀 물속에 비친 자신을 바라보는 듯 하기도 하고요. 그런 흐름에 맞춰서 호흡을 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격렬하게 몸짓을 하기도 하고요. 무용가는 이 움직임을 이제 그 명상식 호흡에서 좀 흐름을 좇아서 이루어지도록 했다라고 하거든요. 윤서원 씨의 인터뷰를 한번 들어보시죠. 요즘에 쉽게 그냥 명상이라고도 하지만 불교 호흡 명상을 바탕으로 주제를 선택하면서 저도 그 명상을 춤 명상으로 풀어냈는데 할 때마다 사실 느낌이 달랐어요. 그래서 하는 과정에서 잡념이 생길 수도 있고 뭐 내 몸에 집중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어떤 그런 과정 또한 어떤 과거의 기억의 찌꺼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는 과정이 관객들도 함께 뭔가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네, 기억의 찌꺼기 상당히 와닿습니다. 찌꺼기가 많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권금진 기자와 함께하고 있는데 이제 이 불교 예술 영역은 상당히
그 사실은 많은 대중들의 관심을 모아야 이게 더 활성화될 수 있는데 내년 행사를 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미리. 네, 맞습니다. 이제 돌아서면 다시 준비를 시작해야 하죠. 이제 내년 1월, 2월이 되면 다시 공모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그 구슬주머니 공연 기획 단체 구슬주머니의 이철진 대표는 그에 앞서서 공모를 받기에 앞서서 새로운 국가를 이제 주빈국으로 초청해야 하기 때문에 그 국가와 이제 접촉하고 어떤 국가를 고를지를 이제 고심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전통 춤이나 무용으로 이제 강국이지만 네. 잘 알려지지 않았던 곳을 섭외하겠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네, 기대를 좀 해볼 만하고요. 예. 그동안은 동아시아 국가와 주로 그렇죠. 함께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해를 거듭할수록 이 무용제는 사실 불교 무용이라는 용어를 구축하고 정착시켰기 때문에 앞으로 또 더 많은 해외 국가들을 초청해서 좀 지평을 더 넓혔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죠. 그래요. 예, 초청할 때 좀 비용 때문에 좀 걱정이 됩니다만. 그런 네, 현실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불교 무용대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권금주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통시장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방법 이런 것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신두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예. 최근에 그 전통시장 정책 간담회, 그러니까 정부하고 한 간담회죠. 이 그렇죠. 부분을 취재했습니까? 네네. 중소벤처기업부가 최근에 그 전국 상인연합회에 소속된 각 지역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전통시장의 현안들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 수렴 기회를 가졌습니다. 아울러 최근에 정부가 마련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도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과 박성효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이사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했고요. 예.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대표하는 단체인 전국 상인연합회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무엇보다 경기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예. 정부 관계자와 시장 상인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전통시장의 활로를 모색해보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이 전통시장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는 뭐 전통시장 많이 갔습니다만 대형 마트나 뭐 백화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이 전통시장의 어려운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 간담회에서 주로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뭐 전통시장 주변에 이제 대형마트 입점이 규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뭐 예. 아울러 그 대형마트의 영업 시간도 규제 대상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완화 움직임이 있는데 전통시장 상인들은 대형마트 규제 부분이 계속돼야 한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고요. 또 이제 고금리,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시장 상인들이 겪는 어려움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예.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대출을 받은 상인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은행을 이용하면 좋겠지만 뭐 월 수입이 고정되지 않을 때는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 상인들이 카드론이나 일수돈을 쓰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예. 전국 상인연합회 즉 전상연의 전상현. 윤장국 경남지회장 말을 들어보시죠. 실질적으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이 은행 물적이 높다 보니까 카드 대출을 많이 카드 이런 걸 많이 하는데 하는 사람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이렇게 카드로 대출 이사를 주고 하는 것도 이번에 그 적자자금에 한정을 안 정하고 그런 부분도 자영업자들을 좀 해서 혜택을 전환할 수 있는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그 전통시장 하면은 이제 네. 시설이 현대 좀 오래되다 보니까 좀 네. 깨끗하지 않다, 지저분하다, 또 뭐 화장실이 뭐 불결하다 뭐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이번에 환경 부분에 어떤 제안이 나온 게 있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럼 전통시장의 경우 네. 이제 지붕이 없는 구조였습니다만 이제 최근 10여 년 동안 주요 전통시장은 지붕 구조의 아케이드 설치가 됐습니다. 비가 오거나 날씨가 추울 때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이 이제 아케이드 지붕인데요. 오래된 곳은 이제 시설 보수를 해야 하는 시점이 왔습니다. 그런데 처음 할 때는 이제 공모 사업 등을 통해서 설치 보조금이 있었는데 개보수 비용은 아직 지원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에서는 이런 개보수 비용도 공모 사업 등을 통해서 지원해달라 그런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예. 이명훈 전상현 충북지회장의 말 들어보시죠. 전통시장 약 전국에 한 20-30%가 지금 아케이드가 돼 있는데 보통 20년 이상 된 게 많아요. 그런데 지금 전에 같으면은 주관에서 공모 사업을 많이 했는데 지방자치는 억울하다 보니까 굉장히 연약합니다. 지방 시군이 중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요즘 뭐 이 환경이
온난화 현상 때문에 뭐 눈도 많이 오고 비가 많이 오는데 이게 관리하면 애물단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 전통시장이 갖는 매력이나 경쟁력도 있어요, 사실. 왜냐하면 그렇죠. 이 명절을 앞두고는 또 전통시장 우리 어머니들이 항상 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경쟁력, 현대 흐름에 맞게 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한 의견들도 좀 제시가 됐죠. 그렇습니다. 그 고유화된 매력 또는 이제 특화를 통한 경쟁력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제시됐는데요. 예를 들어 손병길 울산지회장이 얘기한 것이 기억에 남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성주 참외를 대량으로 시장에 들여와서 특판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품질이 좋고 가격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수십 분 만에 완판이 됐다고 그래요. 이렇게 뭐 품질이 좋고 가격 경쟁력이 이게 전통시장의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역시 질 좋은 상품 싸게 파는 것만큼 더 좋은 경쟁력은 없다 이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그 시장에 가야만 살 수 있는 고유의 시그니처 상품 개발이 필요하고 그런 것을 개발하는데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인데요. 그래야만 시그니처 상품을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오게 되고 온 김에 여러 가지 물건을 같이 사게 되고 또 인근 식당에서 식사도 하고 예. 이런 선순환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인데요. 손병길 울산지회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무조건 전통시장을 기부해야 살 수 있는 하나의 시그니처가 마련되면 이런 어려운 전통시장에 또 핵점포 같은 거 시장에 여러 가지 점포들이 100개, 200개 있지만 그중에는 꼭 필요한 핵점포가 있습니다. 그 점포가 200명, 300명 고객을 유인하고 지금 쓰거든요. 예, 시그니처. 저희 프로그램에도 이 시그니처 타임이라는 프로가 있듯이 네네. 고유화된 상품. 그리고 이제 뭐 조계사 같은 사찰에서도 이 지역의 어떤 대표 특화된 상품을 이렇게 네. 판매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역 특화 상품을 좀 활용하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뭐 의견이 앞에 있죠. 얘기가 좀 비슷한 얘기가 예. 될 수도 있는데요. 각 지역별로 이미 알려진 고유의 상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품을 그 자체로 판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것을 이용해서 뭐 통조림이나 술안주용 포장 상품 등 뭐 다양한 부가가치를 더한 그런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지원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한승주 전남지회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의 특화 상품을 꼭 만들게끔 좀 지향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특화 상품, 예를 들어 저는 영광입니다만 영광 굴비를 활용한 어떤 뭐 통조림을 만들지 안주를 만들지 이런 것들을 만들게끔 그런 것들을 지원해주면 제가 한번 몇 번, 2번인가 3번인가 도전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예, 그 전통시장은 주로 이제 그러니까 중장년층이 친숙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래서 젊은 MZ 세대들은 좀 접근하기 힘들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만 또 이 청년 창업 이렇게 해가지고 전통시장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청년도 꽤 저는 본 적이 있거든요. 네네. 아이디어 같은 게 좀 있습니까? 예, 그 젊은층이 이제 전통시장 판매자로 즉 사업자로 유입돼야 한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전통시장의 공유 재산권 문제도 제기됐는데요. 공설시장에서 이제 노년층 상인들의 자식 세대가 가업 승계를 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는데요. 정재희 전상현 충남지회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아버님이 참 전통 있게 하던 부분을 생각을 받고 싶은데도 그런 공유재산권 문제 때문에 생각이 어렵고 또 그분들이 만약에 이어서 그런 걸 방안을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면 백년가게나 이런 데도 연계해서 할 수 있는데 이 공설시장의 문제점이 크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청년들이 장사를 하면은 분위기 쇄신이나 업종 변경이나 이런 부분이 돼서 현재 뭐 다른 무엇보다도 정책 방향으로 공설시장이 좀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네, 이 부분은 이제 공설시장에 입점하려는 다른 상인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바로 풀리기는 현재로서는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도 시장 입점 공모를 할 때 젊은 층을 위한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젊은 상인들을 육성하는 그런 시도는 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디지털 시대에 젊은 층의 입점을 많이 유도를 해가지고 이른바 스마트 시장으로 만드는 방안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디지털 전통시장 확산은 정부 정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미 스마트 시장, 디지털 시장에 대한 추진은 뭐 정부 차원에서나 지자체 차원에서나 이미 시작은 된 상태고요. 하지만 이를 어떻게 연결하고 소비자들에게 좀 더 쉽게 다가가느냐 하는 그런 문제는 여전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 정책 간담회에서 스마트 시장 추진을 위한 그런 연계 방안도 의견으로 제시되는데요. 한승주 전남지회장의 의견 들어보시죠.
전라도 전체를 그 스마트 전통시장으로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그 시범 사업을 제정해가지고 지금 이제 단계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 시장 한 개 시장에서 이러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 지자체에서 뭐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가 전부 다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보거든요. 요즘은 스토리가 중요하다는 그런 시대잖아요. 예. 시장에 가면 이야기가 있고 스토리가 있는데 그런 경험을 통한 스토리를 시장에 만들어서 많은 세대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알겠습니다. 됩니다. 예, 어머니와 함께 갔던 전통시장 기억이 납니다. 지금까지 공감경제 신두식 기자였습니다. 날씨는 이지영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서울은 지금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경남 내륙과 전북에는 시간당 10mm 이상의 굵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대구와 전북 장수동에는 어제 저녁부터 지금까지 150mm 이상의 강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빗줄기가 다시 굵어지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호우 예비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 충청과 전북은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전남과 영남 지역은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산사태나 축대 붕괴 등 비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전국적으로 많게는 150mm가량이 되겠고요. 내일 밤이 되면 대체로 잦아들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은 30도, 제주는 32도가 예상됩니다. 기상청이었습니다.